어린 시절 야인 시대를 보셨다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내가 꼬잘라니 4달러. 아니 이런 거 말고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으며 주먹으로 거리를 제패하던 남자들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겠죠. 아닌데 4달러가 가장 기억에 남. 그런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폈으나 한글화의 부재로 그림의 떡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게임 용과 같이. 오늘 리뷰할 게임은 이제는 세가의 간판 타이틀이자 사상 첫 한글화로 국내 게이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용과 같이 극입니다. 용과 같이 극은 2005년 발매됐던 용과 같이 1편의 리메이크작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은 그 당시에도 많았지만 야쿠자라는 소재는 흔한 소재가 아니었기에 많은 게이머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대사집을 보고 플레이해야 하는 그 불편함 때문에 국내에서는 큰 빛을 보지 못했었죠. 허나 그랬던 용과 같이가 2016년 리메이크되어 시리즈 최초 한글화로 출시된다는 소식에 국내 팬들의 가슴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저는 플스가 없기 때문에 손가락을 빨며 구경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플스 사고도 안 했어요. 게임의 스토리는 1995년 야쿠자 조직 동성회의 담당 구역인 일본의 카무로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동성회 도지마조의 해결사이자 도지마의 용이라 불리우는 키류 카즈마.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키류는 조직에서도 아주 촉망받는 차기 조장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 키류에게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두 친구가 있었죠. 같은 도지마조의 소속원 니시키야마와 조직에 소속되진 않았지만 늘 그 둘과 함께했던 유미. 키류는 예전부터 유미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유미 역시 키류를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시키도 사실은 유미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네. 우리가 흔히 보는 그거.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로웠던 이 셋에게 예기치 못한 비극이 찾아오고 맙니다. 俺だ。真珠です。レイナさんから兄貴に伝えてくれって。今さっき堂島組長がユミさんさらっていったんです。ユミか。なんで組長に。でも錦のおじけもそれ聞いて組長のところに。まずいな。組長は気に入った女はどんな手使っても手に入れる人だ。 노친네 힘도 좋아. 도지마의 조장 도지마 소헤이가 자기 눈에 들어온 유미를 강제로 끌고 왔고 니시키는 이를 막으려다 도지마 소헤이를 살해하고 만 것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키류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 유미와 니시키를 지키기 위해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쓰고 수감되고 맙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키류는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으나 세상은 너무나도 변해 있었습니다. 동성회에서는 조직의 재산 100억엔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 혼란의 도가니였고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던 조직의 거물들이 100억엔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이제는 어떠한 짓도 서슴지 않는 괴물이 되어버린 니시키도 있었죠. 이미 조직에서 쫓겨난 것이라 다름없었던 키류는 유미가 오래전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유미의 행방을 쫓던 중 사라진 100억엔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하루카를 만나게 됩니다. 하루카가 유미의 연결고리임을 알게 된 키류는 하루카를 지키기 위해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과 외로운 싸움을 준비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용과 같이 극은 RPG 장르의 액션 어드벤처물입니다. 오픈월드라고 하기엔 아주 작은 규모지만 플레이어는 카무로초를 돌아다니며 스토리를 진행하거나 도시의 여러 장소를 방문하거나 거리에 상주하는 양아치 무리들을 쥐어 팰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첫 번째 장점은 아주 호쾌한 액션인데요. 흡사 철권이 연상되는 이 전투 파트는 간단하게 버튼 2개만으로 적들을 때려 눕힐 수 있고 주변 지형이나 무기를 사용해 더 창의적으로 적들을 미국의 문턱까지 보내버릴 수 있죠. 또한 각기 다른 전투 스타일을 플레이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에 초점을 맞춘 불안당, 스피디한 연타가 특징인 러쉬, 느릿느릿하지만 다수의 적을 쓸어버릴 때 좋은 파괴자, 압도적으로 강한 전투 스타일 도지마의 용. 키류는 10년간의 수감 생활로 몸이 굳었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전투에서 얻어낸 포인트로 잠금된 스킬을 해방해서 키류를 더 강력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단 가장 강력한 스타일인 도지마의 용은 특별한 퀘스트를 달성해야만 올릴 수 있어서 조금 까다로웠죠. 컨텐츠가 풍부한 건 역시 이 게임의 큰 장점 중 하나였어요. 카무로초를 돌아다니다 보면 플레이어가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꽤 많습니다. 편의점부터 잡화 상점, 바, 클럽, 비디오. 이 게임에선 전투를 마쳐도 에너지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식당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회복하거나 상시로 편의점에서 회복약을 구매해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형 뽑기, 볼링, 오락실, 미니카 등등 플레이어가 즐길 수 있는 미니게임이 아주 차고 넘치는데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바로 이 곤충여왕 매스킹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내에선 유치원생들도 많이 하는 게임으로 묘사가 되는데 人の一生はカゲロウの寿命のように短いことの例えだよ。君の人生は充実してるかな？ 이걸 보고 앉아있는 게 과연 충실한 인생일까? 또 하나의 장점은 굉장히 다양한 서브 퀘스트들입니다. 이 게임의 서브 퀘스트는 주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인물들이나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서브 퀘스트들이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병맛을 선사했어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짠 사람한테 무슨 약을 하고 만들었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볼륨은 퀘스트마다 차이가 있는데 점점 스케일이 커지거나 서사가 쓸데없이 웅장한 퀘스트가 있는가 하면 밑도 끝도 없는 병맛인 채로 끝나서 왠지 모르게 낚였다는 느낌이 드는 서브퀘도 있었습니다. 메인 스토리만 따졌을 경우 플레이 타임은 높게 잡아 15시간 내외인데 이런 다양하고 약반 서브 컨텐츠 덕에 게임의 볼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무겁고 파국으로 치닫는 메인 스토리에 비해 이런 약반 요소들 덕에 게임이 무척이나 가볍게 다가옵니다.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건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들이었어요. 이 야쿠자를 주제로 하는 만큼 조직과 관련된 많은 인물들이 게임의 조연으로 등장하는데 캐릭터 디자인부터 그 캐릭터의 활약이나 행동들이 게임 스토리의 몰입감을 높이는 역할을 아주 잘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등장인물들 중 가장 독보적인 존재감을 펼치는 마지막 오로는 정말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도라이였어요. お前のためにやっとんのやろが。もう十分ですから。 메인 스토리 이외에도 거리를 돌아다닐 때 만나서 싸움을 걸곤 하는데 도지마의 용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만나서 싸워야만 하는 캐릭이기도 하죠. 확실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단점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거슬리는 건 불편한 조작감이었어요. 뻥 뚫린 거리를 달릴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좁은 곳이나 골목길에서는 정말 멀미가 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잡함을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느끼기 때문에 입문자의 초반 호감도가 팍 식을 수 있는 아주 큰 단점이었어요. 참고로 제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심하게 반복되는 플레이 흐름이었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며 양아치를 패고 사람을 만나 스토리를 진행하고 방식은 여느 오픈 월드물과 같지만 문제는 메인 스토리마저도 반복의 연속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만난다, 얘기를 한다, 이동한다, 팬다, 얘기한다. 무한 반복. 이거 완전... 세 번째 단점은 보스전이었습니다. 단순히 쥐어팰 수 있는 잡몹들과 달리 보스들은 특별한 패턴이나 위험한 기술 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패턴은 플레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요. 문제는 보스의 피통이었습니다. 보스니까 잡몹이나 플레이어보다 HP의 양이 많은 건 당연한 거지만 좀처럼 줄을 생각을 않는 피통 때문에 게임이 확 늘어지게 되니까 시원시원하고 속도감 있게 적들을 패버리는 게 묘미인 이 게임의 재미가 크게 반감이 되고 마는 거죠. 참고로 전 이 게임을 엑스박스 엘리트 패드로 플레이했는데 보스전 할 때마다 진짜 제 손가락이랑 손목에 쥐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용과 같이 극은 평소 액션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밌게 즐길 만한 게임이지만 미니게임이나 서브 퀘스트가 잘 맞지 않는다면 게임을 완벽하게 즐기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작품입니다. 평소 느와르물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스토리가 절대 재미없진 않을 거예요. 게임의 단점을 완성도 높은 스토리가 충분히 보완해주기 때문에 그래픽이나 출시 연도 때문에 아직까지 입문을 고민하신다면 충분히 권장드릴 수 있는 게임입니다. 현재 용과 같이 극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서도 서비스 중이며 플레이스테이션에선 CD 가격도 많이 덤핑되어 있고 스팀에서도 3가지 게임이 포함된 패키지를 자주 할인하니 기회가 있을 때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 다음에 더 유쾌하고 재밌는 게임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햄보이의 게임쇼는 오늘의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강요하지 않고 구걸합니다. 눌러주세요.